앞에 보이는 차량은 4세대 신형 소렌토 MQ4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3세대 모델 역시 상당히 가성비가 좋고 완성도가 높았던 차량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 신형 4세대 소렌토는 전작에 비해 조금 더 커지고 더 가볍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해졌다고 제조사는 말합니다. 2002년 국내에 첫 선을 보였던 1세대 모델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크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기아 소렌토가 이번에도 역시 까탈스러운 한국 아빠들의 입맛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대 신형 소렌토는 전작에 비해 길이, 폭, 높이, 그리고 휠베이스까지 각각 이 정도 길이만큼씩 늘어났습니다. 차량의 전면부를 보시면 LED 헤드라이트가 라디에이터 그릴과 하나로 통합된 형식으로 멀리서 봤을 때도 존재감을 과시하고, 상단에 보니까 하단의 범퍼는 볼륨감을 줘서 차가 조금 더 단단해 보이는 인상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범퍼 양쪽 끝에 있는 에어벤트는 실제로 뚫려 있고, 덕분에 전륜 휠하우스에 발생하는 공기 저항이 효과적으로 줄어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퍼 아래쪽에는 이렇게 홈로 주행 시 차량 하부가 손상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스키드 플레이트를 잘 마감을 해놨습니다. 이번 4세대 신형 소렌토는 18인치 알로이 휠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고, 원하시면 이렇게 20인치 휠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전면부부터 후면 리어 램프까지 길게 이어지는 이 라인을 중심으로 상하단 곳곳에 크롬 장식을 덧대 특징을 잡아냈습니다. 그린하우스 형상을 따라 길게 뻗어있는 측면 유리의 형상도 이렇게 D필러 끝까지 파고들면서 차체가 조금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잘 만들어진 형상을 침범하는 이런 특징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요즘 기아에서 밀고 있는 것 같아서 조용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ED 리어 램프는 수평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던 지난 3세대 모델과 달리 이번 신형 소렌토는 수직형으로 양쪽 끝자락에 배치가 되면서 차체가 조금 더 커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뒷차량의 운전자가 이 차량이 신형 소렌토라는 걸 알아채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소렌토 레터링도 길게 이어붙여 놨습니다. 범퍼에 있는 머플러 장식은 머플러 장식일 뿐이고, 실제 머플러는 저 안쪽에 숨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선형의 이미지가 강했던 지난 3세대 모델과 달리 이번 4세대 신형 소렌토는 선을 더 입체적으로 사용하면서 차가 더 단단해 보이고 마초적인 인상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내는 어떻게 변했을지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실내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시트의 형상이나 장식들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대시보드의 재질, 손잡이, 그리고 암레스트, 도어 트림, 스티어링 휠까지 살이 닿는 부분들은 전부 부드러운 소재로 잘 마감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면이 아닌 선으로 이루어진 이런 부분들이나 테두리 같은 부분들은 전부 크롬으로 잘 마감을 해놔서 전체적으로 정돈된 느낌을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저렴한 플라스틱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레이아웃 자체가 산만하지 않고 모든 부분이 이렇게 단단하게 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색상 조절이 가능한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고,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이런 기교도 부렸는데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GL이나 X5의 실내처럼 고급스러운 느낌은 잘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닙니다. 시트는 이렇게 조절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키가 크든 작든 간에 원하는 포지션을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헤드룸도 이 정도면 꽤 넉넉한 편입니다. 핸들 역시 조절 범위가 커서 상당히 좋습니다. 소렌토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중형 SUV답게 상당히 관대한 수납 공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도어 포켓에는 이런 물병도 들어가고, 특히 이 센터 콘솔에는 공간이 상당히 넓고 깊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넣고 다니기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우 박스 역시 이런 장갑 외에도 여러 가지 물건이 수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컵홀더는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이얼 오른쪽에 잘 배치가 되어 있고, 이런 커피잔은 고정이 잘 되지만 이런 물병은 고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앞쪽에 있는 덮개를 열어보면 스마트폰 거치대가 나오고, 구형의 옥스 단자나 12V 시가잭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USB 포트가 3개 잘 마련이 되어 있고, 참고로 스마트폰은 무선 충전 기능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형 소렌토는 최신 트렌드에 맞게 트림에 따라 이렇게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을 하나로 통합된 형태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인성이 굉장히 좋고, 화면 전환 시 그래픽 변환도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은 터치감도 굉장히 좋고 반응도 빠르고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들이 한눈에 구분이 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내 공간은 전반적으로 실용성도 굉장히 좋고, 모든 배치도 잘 되어 있고 마감도 엉성하지 않은 것 같아서 특별히 불평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2.2L 4기통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 전륜구동 기반의 습식 자동 8단 DCT 미션이 물려 있습니다. 이 차의 최고 출력은 202마력에 45kg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시그니처 트림은 모든 옵션이 포함된 모델이고 차량의 판매 가격은 단돈 3,960만 원입니다. 990원 같은 거예요. 전 트림 기본 안전사양으로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다중 충돌 방지 제동 시스템 등이 있고 편의 사양으로는 열선 스티어링 휠, 전동 개폐 테일게이트 등이 있습니다. 2열 공간은 보시는 바와 같이 뒷문이 이렇게 넓게 열리면서 차량을 오르고 내리거나 카시트를 설치하기도 매우 수월할 것 같습니다. 6인승 모델의 경우 2열 공간은 2개의 독립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열 시트는 무릎 공간이 굉장히 넓은 반면 머리 공간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1열 시트 아래쪽에는 이렇게 발을 넣을 수가 있어서 다리를 뻗기 편하고 등받이는 리클라이닝이 돼서 장거리 운행을 하시더라도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손잡이 앞쪽에는 이렇게 개인용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500ml 생수 한 병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전면 시트 포켓은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고 태블릿 PC나 차량 이동 중 가볍게 읽을 만한 책을 수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2열 창문은 면적이 굉장히 넓고 시야가 탁 트여서 굉장히 좋습니다. 창문은 이렇게 끝까지 내려가서 더 좋고 햇빛이 강하게 들더라도 선블라인드를 걸 수 있어서 인상을 구길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카시트는 아이소픽스로 간편하게 설치가 가능하지만 설치 시 시트의 가죽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소픽스 카시트는 2열 양쪽 좌석과 3열 양쪽 좌석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2열 공간은 1열 공간만큼 수납 공간이 관대하진 않지만 이 정도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트집 잡을 건 없을 것 같고 바로 3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3열 공간은 기본적으로 성인이 앉기에는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지만 일단 앉을 수는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허벅지 지지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할 때 불만이 좀 많이 터져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독립궁조 다이얼 장치도 있고 컵홀더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숨보다 중요한 USB 포트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탑승자 전원이 성인이라면 이 3열 꼬리칸에 앉게 될 희생자를 선정하기 위해 가위바위보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자는 주먹. 트렁크로 가시죠. 신형 소렌토는 프레스티지 등급부터 이렇게 간편하게 열 수 있는 전동식 테일게이트가 지원이 됩니다. 일단 트렁크 입구가 굉장히 넓고 석이 없어서 물건을 넣고 빼기 굉장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3열 시트가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는 수납 공간이 그렇게 많진 않고 이렇게 작은 여행 가방 하나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3열 시트 등받이는 이렇게 줄을 당겨서 쉽게 접을 수가 있고 3열 등받이가 접힌 상태에서는 이렇게 작은 여행 가방, 큰 여행 가방, 골프백, 휴대용 유모차까지 다 집어넣어도 굉장히 공간이 여유가 많습니다. 2열 시트 등받이를 접을 때는 힘들게 줄을 당길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 쉽게 접으실 수가 있고 접혔을 때 역시 바닥이 평평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물건을 깊은 곳까지 밀어넣기 굉장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곧 이 신형 소렌토를 타고 시내 주행을 나가볼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찾은 이 차량의 장단점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리어 와이퍼가 스포일러 안쪽으로 숨어 있어 깔끔한 후면을 자랑합니다.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가 있어 가파른 곳을 내려올 때도 든든합니다. 앞좌석 등받이에 있는 USB 포트 덕분에 2열 승객은 선을 더 여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동승자 시트 조절이 가능하여 매너 지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용적인 소렌토지만 단점 역시 있습니다. 열차의 꼬리칸 탑승객은 별도의 조명이 없고 창문도 작아 멀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열 좌석 상단에 있는 조명은 책을 읽기에는 각도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형 소렌토를 운전하면서 가장 처음 드는 느낌은 바로 안정감입니다. 흔히 SUV에 기대할 수 있는 안정감이 운전자에게 잘 전달이 되고 있고 저속 구간에서는 경쾌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엔진 파워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심리적으로도 많은 안심이 됩니다. 이 차량의 서스펜션은 단단한 듯 하지만 부드러운 편에 속하고 차량의 출렁거림은 댐퍼가 적당한 수준으로 잘 고정을 해주기 때문에 방지턱을 넘을 때도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전면 시야가 굉장히 좋고 사이드 미러 시야나 룩 미러 시야도 상당히 좋습니다. 운전하면서 모든 버튼들을 조작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노면 소음이나 풍절음도 생각보다 실내로 덜 유입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굳이 한 가지 문제점을 꼽으라면 가속 시 엔진 소리인데, 이 부분은 디젤 엔진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고, 이게 정 문제가 되신다면 향후에 나올 가솔린 모델이나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속도는 시속 40km, 기아는 4단에 물려있고 가속 성능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월 가속 시 202마력의 45토크라는 기대치에 부응할 만한 가속력이나 엔진 파워는 잘 보여주고 있는데, 스로틀 반응이 다소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젤 엔진 특유의 초반 가속력이 많이 사라진 상태인데, 이러한 단점들은 미션이 아쉽지 않을 만큼 잘 보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차량의 제동 능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차량은 차체가 굉장히 높고 서스펜션이 부드러워서 급제동 시 차량의 전면부가 제법 가라앉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공차 중량 1755kg에 현재 성인 3명이 탑승한 상태에서도 과도하게 밀린다거나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 없이 준수한 제동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유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길이는 4510mm고 휠베이스가 2815mm로 꽤 긴 편에 속하지만 터닝 서클은 차량의 덩치에 비해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 좁은 도로를 돌 때는 몇 번의 칼질이 더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이런 큰 차를 타려면 이러한 불편함 정도는 마땅히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방에 있는 코너 구간을 돌면서 코너링 성능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차량은 퍼포먼스보다는 편안한 크루징에 초점이 맞춰 있는 차량이다 보니 과격하게 차를 던지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예상하셨다시피 롤링은 조금 있는 편이지만 나름대로 중심도 잘 잡고 그립력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스티어링 휠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확합니다. 전반적으로 코너식 어동은 티구안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차급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도 막 괜찮다. 현재 이 차량의 연비는 13.2km고 공시된 복합 연비 14.3km에 비해 조금 덜 나오는 수치긴 하지만, 차량은 길들이기가 전혀 되지 않은 차량이고 이 정도 수치면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4세대 신형 소렌토 MQ4의 사전 계약 대수가 약 보름여 만에 25,000대를 넘어섰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소렌토라는 모델의 입지가 한국에서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량의 상품성 외에도 고객들의 신뢰에 부응할 만한 내구성 또한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량을 20대, 30대 싱글 동생들에게는 다른 대안들이 많은 것 같아 적극적으로 추천하진 않겠고, 30대, 40대, 50대 엄마, 아빠, 이모, 삼촌들에게는 상당히 추천할 만한 것 같고, 60대 부모님들에게는 상황에 따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